안녕하세요. 이베드 조현주 강사. 김덕주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의 아니게 자, 투샷이 됐네요. 네, 그죠? 오늘 저랑 이제 김덕주 강사님과 함께 이제 랭킹 순위 관련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제 제가 이야기 드리다가 이제 조금 뭐 네이버라든지 조금 더 우리 심도 있는 이야기는요, 김덕주 강사님이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앵글을 조정할까요? 이게 앵글이 조금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맞죠? 네, 네, 이렇게 네, 괜찮죠? 네. 반응이 의외로 없네요. 지금 채팅창에 조금. 채팅이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아. 좀 기다리시고 일단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할까요? 방송이니까. 안녕하세요. 뭐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사를 해주셨는데 처음 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네. 오늘은 랭크순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할 거고 랭크순을 이야기를 하면서 현주 강사님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기는 한데 거기에서 조금 더 분야를 넓혀 드리려고 오늘 이제 같이 출연하게 됐고 그런 내용을 좀 더 들려드리면서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판매하면서 겪고 있는 약간 이거는 아리송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할 거니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문 주시면서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어떤 것부터 볼 거냐면요. 자, 우리 G마켓과 옥션의 고객의 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통 우리 판매자님들이 이제 고객의 페이지를 좀 잘 모르고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이제 G마켓이라든지 옥션 사이트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이 검색입니다. 자, 검색이라는 행위를 했을 때 이제 고객 페이지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달 우리 주제가 선풍기였잖아요. 제가 선풍기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자, G마켓에 선풍기를 검색할 거고요. 옥션에도 선풍기를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절 가전 상품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그 행사 상품이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이제 스마일 배송에 넣어놓은 상품들이 주로 위로 올라올 텐데 근데 이런 검색 결과를 항상 생각을 할 때 광고랑 그 다음에 일반 리스팅이랑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신규 판매자 중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게 검색어마다 나오는 어떤 그 상품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왜 또 달라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먼저 선풍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가장 위쪽에 이제 파워 상품이라는 자, 광고 구자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 영역은요, 이제 5명의 판매자님들이 지금 이 영역에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광고라고 부르는 거. 네, 고정 광고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네. 아래쪽에 한번 또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 먼저 눌러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광고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클릭 광고죠. 클릭 광고. 자, 우리 파워클릭 들어보셨죠? 그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영역에는 몇 명의 판매자가 있냐면요. 8명의 판매자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좀 외워주시겠어요? 가장 위쪽에 5명의 판매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8명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더하기는 제가 이렇게 현재까지 13명의 판매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요.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고 하는 또 광고 영역이 보여지는데요.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고정 광고 네, 영역입니다. 맨 위에 있던 5구자랑 얘도 네, 그쵸? 똑같은 고정 광고입니다. 자, 이 영역에는 이제 몇 명의 판매자가 있냐면요. 자, 10명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지금 23명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산을 잘 해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또 이제 무슨 영역이 보여지냐면, 자, 이번에는 자, 이 상품 어떠세요? 라고 하는 또 광고 영역이 보여지게 돼요. 자, 이 영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CPC 광고 영역, 자,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광고 영역이 보여지게 되고요. 이 영역에는 8명의 판매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31명이죠. 네. 자, 31명의 이제 광고 영역이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난 영역이 있어요. 바로 스마일 배송이라는 영역인데요. 자, 이 배송 영역은,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광고라고 안 적혀져 있죠? 네, 광고가 아닙니다. 자, 이 영역은 스마일 배송이라는 이 물류 서비스를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영역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무료로 광고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겠죠?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일 배송 위주로 해서 주 단위 행사를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슈퍼딜에 내보내주는 것들이거든요. 특히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풍기는 이제 계절 가전이기 때문에 지금 팔지 않으면 재고로 다 남아서 내가 혼자 다 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 상품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 구자로 계속해서 돌려주는데
역시나 스마일 배송에 입고한 판매자들 주 단위로 슈퍼딜을 돌려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강력한 힘을 요즘에는 발휘하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6부자가 나오니까 아까 31 더하기 6 하면은 37. 그러면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자, 이 영역 설명해 주시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네, 랭킹 순부터 랭킹 시작하는 순이죠. 거죠. 자, 그럼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우린 여기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이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를 보시더라도 오른쪽에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광고긴 광고인데 아까 우리 위에 있었던 그 광고와는 조금 성격이 달라요. 자, 어떻게 성격이 다르냐면, 자, 여기에 있는 판매자님들은요,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을 합니다. 뭐 7일에 3,000원, 30일에 12,000원이라는 똑같은 광고비를 지불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내렸을 때 같은 광고비를 냈는데, 자, 1페이지에 있는 판매자가 있고요. 어떤 판매자님은 자, 같은 광고비를 냈는데 2페이지에 있는 판매자님도 있어요. 자, 당연히 같은 광고비를 냈다면 우리 1페이지에 있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왜 여기에 있는 이 판매자는 자, 똑같은 광고비를 냈는데 누구는 여기 위쪽에 있고 왜 누구는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죠. 자, 그 이유는 바로 랭킹 순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자, 이 랭킹 순이라는 거는 하나만 있어서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결합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판매 실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상품을 이제 등록하실 때 카테고리 정확도, 뭐 서비스 점수,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합산이 돼서 이 랭킹 순위라는 영역에 순위가 1등, 2등, 3등 이런 식으로 매겨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자, 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부터요.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4등, 5등. 자, 지금 G마켓 5등, 6등, 7등, 8등, 9등 이렇게 10등까지 뭐 쭉 계속 이 랭킹 순으로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위에 있는 것들은 판매량과 상관없이 금액을 투자하면은 노출이 되는, 혹은 입점을 하면 노출이 되는 형태다라고 하면,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부터는 내가 돈을 들여도 뭐 한 달에 포커스를 유지하는 비용이 12,000원, 30일 기준에도 하루에 한 400원 꼴 나는 거거든요. 내가 400원을 투자한다, 매일매일 투자를 하더라도 판매량이 없으면 위로 못 올라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랭크는 여기서부터다, 위에 것들은 전부 다 실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뭐 키워드 광고라고 부르는 그런 광고의 형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옥션 역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 빠르게 한번 옥션을 네네. 설명해 드릴까요? 여기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좀 뒤로 넘어가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네. 좀 뒤로 넘어가면 지금 이제 행사 시즌이어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조금만 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까지 포커스를 다신 분들이죠, 전부 네, 다. 포커스는 몇 명의 판매자가 있는지 몰라요. 자, 요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를 포커스라는 이제 광고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좀 많이 뒤로 가니까 이제 다른 영역이 하나 보여지죠. 자,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일반 상품이라는 영역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광고라고 적혀져 있지가 않아요. 자,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처음 등록하셨다? 그러면 내 상품은 일반 상품 영역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처음 등록했을 때 이제 일반 상품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옥션에 가서 또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옥션에서 선풍기라고 검색을 했더니 또 위쪽 상단에 5명의 판매자가 보여지네요. 자, 이 영역에 광고의 이름은요, 찬스 쇼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마켓과 거의 똑같은 구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고정 광고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또 영역을 봤더니요, 또 광고라고 적혀져 있죠. 자, 아까 전에 우리 여기 몇 명의 판매자가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8명의 판매자가 CPC 파워클릭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기 먼저 둘러보세요 라는 광고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광고가 보여지고, 이 영역에는 10명의 판매자가 또 광고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G마켓과 지금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똑같아요. 자, 이 상품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또 광고 영역이 보여지죠. 자, 아까 전에 이 영역은 8명의 판매자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이 상품 어떠세요는 광고의 이름은 파워클릭 라이트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쭉쭉쭉쭉 또 내려가다가 자, 아까 전에 우리 스마일 배송 있었죠? 자, 요 스마일 배송 영역이 또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 영역 제가 아까 광고 아니다 라고 했던 것까지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이 영역에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우리 또 여기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영역이라고 되어져 있지만 자,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낸다. 자, 그러기 때문에 몇 명의 판매자가 광고를 하고 있는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광고비를 내면 누구나 이 영역에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옥션의 선풍기 1등 판매자, 2등 판매자, 3등 판매자, 4등 판매자 쭉 순위가 있다가 뒤로 가면 또 이제 무슨 영역이 나오게 될까요? 일반 상품 영역이 나오죠. 그렇죠. 일반 상품 영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리스팅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상단에 있는 이름이 좀 다른 거죠. 맞아요. G마켓은 파워라 부르는 거고, 그다음에 옥션은 찬스 쇼핑이라 부르는데, 실제로 이제 광고를 설정할 때 파워클릭은 어차피 이름이 동일하고 파워클릭으로 인지하면 끝이지만 광고를 설정할 때는 옥션은 이제 찬스라 부르고 밑에 있는 걸 파워라 부르고요. 그렇죠. 맞죠? 네, G마켓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걸 파워라 부르고 이제 중간에 있는 거를 플러스라 부르고 네네, 이렇게 맞아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정을 하려고 하면 프론트 페이지, 고객 페이지에서 보여지는 거와 내가 설정하는 게 조금 다르니까, 이름이 다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 좀 필요하고, 현주 강사님이 그 PPT로 준비한 거 있으니까 이거 보면서 용어를 좀 익숙하게 가지는 걸로 하시죠. 네,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었던 건데, 자, 우리 광고가 이제 PC 광고와 이제 모바일 광고를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잠깐 우리 모바일도 살짝 봐드릴게요. 자, 우리 모바일은 이제 제가 잠깐 요 모바일 창을 살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마켓에서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자, 우리 또 선풍기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선풍기 검색을 했을 때, 자, 아까 전에 우리 옥션에서 G마켓에서 선풍기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는 5명의 판매자들이 이 파워 상품이라는 광고를 하고 있었죠. 자, 근데 모바일에서는요, 약간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둘러보세요라는 요 광고, 8명의 판매자님들이 광고하고 있었죠. 이게 먼저 보여지게 되고요. PC랑 동일하게 보입니다. 네, PC가 동일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은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는 광고가 보여지게 돼요. 자, 이 상품은 어떠세요? 라는 광고가 또 보여지게 되는데 8명의 판매자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얘는 이제 파워클릭 라이트가 먼저 보이는 네.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상품이에요 라는 영역이 보여지는데, 아까 전에 여기 우리 오늘의 상품이에요 여기 몇 명의 판매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10명의 판매자가 있었는데, 자, 요 영역은 이제 6명의 판매자로 모바일 영역에서는 바뀌게 됩니다. 자, 약간 광고의 구조가 모바일과 PC가 다르게 우리 광고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찰하실 때 각각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파워클릭은 쉽게 얘기하면 클릭 광고는 동일하게 PC랑 보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정 부자라고 했던 중단에 나왔던 오늘의 상품이에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과 PC를 별도로 광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 고정 광고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김대훈 강사님한테 이야기를 듣기는 하겠지만, 고정 광고는 뭐 이제 띄어쓰기부터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키워드별로 상품명에 넣어놓은 키워드 기준으로만 또 광고를 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약간 제한적인 부분이 좀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지금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렇게 좀 다르게 나온다, 여기는 동일하게 나온다, 이 그쵸.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바일은 이제 스마일 배송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영역도 동일하게 나타나면서요. 자, G마켓에서 1등이었던 그 판매자 있었죠? 이 판매자가 모바일에서도 똑같이 1페이지에 보여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션도 이제 동일한 구조인데요. 자, 방금 전에 우리 봤던 그 구조의 이제 광고들을 약간 성격만 살짝 이야기를 드려보면,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다음 시간에 김대훈 강사님이랑 그렇죠. 진행을 할 넘겨야 거죠. 돼. 네, 너무 길어요. 여기는 우리 짧게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자, 여기 이제 2가지의 광고가 성격이 조금 달랐습니다. 파워 상품과 플러스 상품, 찬스 쇼핑과 파워 등록이라는 이 광고는
고정 광고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자 끊어봐요. 네. 오늘 유튜브가 뽑으려고 네. 제가 같이 출연하긴 했는데 저 때문에 좀 현주 강사님이 긴장한 것 같아요. 아, 조급해. 원래 템포대로 하세요. 원래 템포대로. 원래 너무 템포대로? 급해져요. 제가 말이 빠르다 보니까 같이 좀 빨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말이 빨라졌어요? 네, 말이 아, 빨라지고 그래요? 있으니까 좀 천천히. 입에서 릴렉스예요, 릴렉스. 네, 괜찮아요. 네. NG 나면 하고 잘라내면 우리 되는 거니까. 탁 하고 다시 이제 하는 거니까. 자, 우리 G마켓과 옥션에 이제 광고가 두 가지 성격으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고정 광고라는 성격과 그 다음에 CPC라고 해서 우리 클릭 광고의 성격으로 이제 좀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마켓에서는 파워 클릭, 우리 파워 상품이라든지 플러스 상품, 그리고 찬스 쇼핑과 파워 등록이라는 이제 광고를 보실 수가 있고요. 꼭 그리고 이제 우리 파워클릭 아까 파워클릭 라이트라는 이 광고는요, CPC라고 해서요,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광고의 성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잠깐 제가 아까 전에 요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선풍기라고 검색했을 때 여기 5명의 판매자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 있는 판매자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라는 광고비를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이분은 900원을 썼고요. 이분은 800원, 700원, 600원을 썼어요. 자, 이 영역에 있는 판매자님들은요. 자, 고객이 한 번 클릭하던 100번 클릭하던 1000번 클릭하던 첫날 낙찰받은 금액만 지불하시면 되는 거예요. 1,000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900원만 내면 되는 거고요. 800원, 700원, 600원만 지불하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자, 여기 파워클릭이라고 되어져 있었던 요 광고 영역은요. 만약에 여기 한 번 클릭할 때마다 100원이라는 광고비를 지불하는 거면 10번 클릭하면 1,000원을 내는 거고요. 100번 클릭하면 10,000원을 지불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광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 이 CPP라는 이 광고는요. 키워드 배너 카테고리 광고를 입찰하여 정해진 시간에 이제 낙찰받는 형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금되는 방식은 24시간 이제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입찰 시작가는 이제 300원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 100원 이상, 그리고 G마켓 입찰 시간 같은 경우에는 17시 50분까지 입찰을 완료해 주시고 옥션의 경우에는 16시 50분까지 입찰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키워드 광고 기준이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파워클릭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건 뭐 우리 클릭당 과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따로 우리가 입찰하실 때 뭐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24시간 항시 노출을 할 수 있고요. 입찰 시작가는 90원부터 이제 10원 단위로 우리가 광고 입찰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고의 경우에는요, 모바일과 PC가 동시에 노출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우리 이제 오늘 이제 깊게 설명 안 드려요. 어쨌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이게 수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김덕주 강사님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 리스팅을 설명하다가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네네. 결국에는 100원 단위 입찰 단위로 고정적인 금액으로 노출을 보장받지만 일단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1등에 나오려면 고정 광고는 최상위 금액을 그쵸? 하는 게 맞다. 근데 그게 이제 입찰 단위가 100원씩 떨어진다. 뭐 키워드 조회수에 따라 금액이 좀 달라질 수는 있고요. 그다음에 클릭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동안 그냥 순위를 변동하면서 10원씩 상향 입찰하면 그 순위를 쉽게 뺏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성격이 조금 다르다. 노출되는 순서가. 근데 이런 노출의 어떤 순서는 내일 광고에서 조금 정확하게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내일이 아니군요. 다음 시간에 네네. 설명을 듣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영역의 순서 그리고 이 노출되는 상품의 순서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근데 랭크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광고는 네. 조금 이제 뒤로 하고 그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랭크순에 나오는 정렬의 순서랑 네. 그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검색어별 이게 왜 달라지는지 실제로 이제 판매를 할 때 상품명을 어떻게 선정하고 카테고리를 어디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이 노출의 결과값이 달라지니까 그런 것까지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을 조금 짚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랭킹순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 이 랭킹순이라는 거는 하나만 잘해서 이제 상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랭킹순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판매 실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3일간의 판매 건수 및 입금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프로모션 활동이라고 해서요. 자, 우리가 고객들에게 얼마나 혜택을 잘 제공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제 랭킹 순위 달라진대요. 자,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런 혜택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 우리 상품 등록하실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상품 등록 마지막 부분. 자, 잠깐 저랑 같이 ESN 들어가서요. 상품 등록 페이지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상품 등록하실 때 여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 고객 혜택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을 보셨을 거예요. 자, 이때 이제 특별 할인, 판매자 스마일 캐시, 나눔 쇼핑이라는 게 있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또 복수 구매 할인, 판매자 스마일 캐시, 후원 쇼핑이 있는데요. 자, 요런 내용들이 우리 판매 활동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 활동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글 나오세요. 네, 휴지 팔잖아요. 그쵸? 그죠? 네, 집안은 휴지를 팔고 본인은 우비 같은 걸 또 판단 말이에요. 유아용품을. 네. 저거 적용 다 해요? 프로모션이요? 아, 네. 이거요? 안 하면서 실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실제 네. 판매를 할 네. 때는 또 그렇게 적용을 또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판매자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정해 놓은 판매가, 기존 판매가 할인하기 전에 판매가에서 수수료를 또 제외를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네. 수수료를 더 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같이 옵션을 막 설정하는 시대에서는 그 옵션의 레인지 값을 넓히기 위해서 판매자 할인을 좀 적용을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부러 이제 판가를 높게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할인 전 판가에서 플러스 50, 마이너스 50으로 옵션을 설정할 수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2.0 시대에서는 사실상 옵션에 대한 개념이 그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굳이 판매자 할인을 적용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결국에 저 프로모션 활동 같은 경우에는 고객 혜택 제공보다는 뒤에 붙은 구매 점수, 그 광고 구매 점수라고 하는 포커스나 프리미엄을 달 거냐, 네, 요런 게 이제 훨씬 더 중요한 리스팅의 어떤 가중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아마 포커스나 프리미엄이 뭐야라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포커스나 프리미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 아까 전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라는 영역 기억나시죠? 그 영역부터 우리가 랭킹 순위 적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라는 그 광고가 G마켓에서는 포커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옥션에서는 프리미엄이라고 부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광고의 성격은 아까 전에 제가 모두가 똑같은 광고비를 낸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내가 설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자, 상품 등록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요 고객 혜택 광고 아래쪽에 리스팅 부가 서비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또는 포커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이거 버튼 클릭하셔서 각각 기간 설정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시면 되는데, 사실 상품 등록하실 땐 잘 안 하잖아요. 거의 안 하죠. 그쵸. 상품 등록할 땐 잘 안 하고요. 거의 대부분 우리 판매자님들이 상품을 등록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거 물건 조금 어느 정도 팔려서 이제 조금 광고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부가 서비스를 더 많이 설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해드릴게요. 한 3개 팔렸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한 3개 팔렸다. 그 다음날도 한 2개 팔렸다. 그런 포커스를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포커스 또는 프리미엄이에요. 자, 설정하는 방법은 상품 등록 변경 가서 상품 관리 버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제품, 내가 어떤 상품 할 건지 선택해 주시고, 여기 쭉 보시면 부가 서비스 설정이라고 써 있죠. 자, 요 부가 서비스 설정 버튼 클릭하시면 내가 이제 옥션 G마켓 둘 다 할 건지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자, 프리미엄 하시고 기간 설정해 주시고, 자, 포커스 설정해 주시고 기간 설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확인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우리 부가 서비스 설정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가 서비스 설정하는 거 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 서비스 점수라고 해서요. 배송 응대 후기 점수가 있어요. 고객이 나에게 얼마나, 이제 내가 고객에게 이제 배송을 얼마나 잘했는지. 자, 근데 배송 잘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배송을 잘한 거요? 네. 배송 잘한 건 배송 퍼센테이지가 나오나요? 지금 현재? 자, 배송 잘했는지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어디서요?
자, 우리 뭐가 있죠? 발송 정책이라는 게 있죠. 저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자, 발송 네.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당황스럽네. 자, 제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발송 정책이라는 네. 게 있는데 그 발송 정책에 맞게 우리가 배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이 발송 정책을 우리가 뭐 내일까지 우리가 14시 이전에 주문한 발송권은 14시 이전에 주문한 주문권은 오늘 발송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 있죠. 그거를 이제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또 노출이 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랭킹 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나한테 후기를 남기죠. 이런 후기들도 우리 이제 점수, 랭킹 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들을 1일 이내 답변 처리를 하는지, 이런 게 다 서비스 점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여기 제가 하트를 붙여놨어요. 검색 정확도라는 게 있죠. 네. 오늘의 뭐 주된 내용이 될 수 있죠. 그쵸. 검색 정확도라고 해서 상품을 이제 등록할 때 우리가 카테고리를 얼마나 잘 등록을 하는지에 따라서 내 상품의 리스팅의 순위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우리 설명을 드리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브랜드를 등록했는지, 자, 상품을 등록할 때 우리 판매자님들이 요 상품 등록하실 때 보시면 기본 정보에 브랜드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보여질 거예요. 여기 보시면 브랜드를 입력하시면 노출의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되어져 있죠. 자, 우리가 상품을 검색했을 때, 자, 브랜드가 없는 상품이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자, 브랜드가 있는 상품들이 조금 더 이제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 상위에 노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게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기준이에요? 네네, 검색했을 때. 명사의 기준에서 이제 브랜드가 먼저 노출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저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브랜드를 등록한 사람이 더 위로 올라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1.0과 2.0 중에 이제 2.0을 우선 노출한다라고 이제 되어져 있긴 한데, 조금 이거는 조금 이야기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2.0 등록 같은 경우에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 판매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1.0으로 등록하면 상위에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상품들이 다 2.0으로 등록한 상품들이 이미 대다수니까. 네, 대다수니까요. 근데 뭐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이런 그쵸. 경우에는 좀 상품 등록 2.0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권장 사항이고 이제 마켓의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조심스럽다고 얘기하는 건 1.0을 홍보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정 카테고리에 가면 1.0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 그리고 2.0으로 등록하는 게 정석이긴 하죠. 지금 노출 기준도 2.0이 조금 더 위로 나오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2.0을 강조를 했고, 그거 위주로 이제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2.0이 조금 많아진 형태인 건데, 이제 추후에 이제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뭐 2.0이 개선되거나 뭐 1.0이 조금 더 고도화되거나 뭐 둘 중에 하나가 되면서 뭔가 통합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현상이 좀 일어나면 좋겠죠. 네. 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뭐 이제 또 이제 많이 영향은 있진 않지만 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저는 이제 모든 작은 거라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셀러 등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 셀러 등급이라는 게 있는데요. 뭐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이제 우리 ESN 플러스 메인 페이지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나의 판매 활동 정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클릭해 주시면 내 등급과 뭐 고객 만족 우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보통 이제 파워 딜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적 신용 점수가 뭐 400점 이상, 최근 1개월 신용 점수가 10점 이상, 추천 점수가 50% 이상일 때, 즉 이 추천 점수라는 거는 고객의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다 모든 것들이 충족이 됐을 때 파워딜러라는 이 등급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막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배지가 달리게 돼요. 그리고 또 G마켓의 또 다른 이제 우리 등급 중에 하나가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자, 이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기준이 좀 더 까다로워요. 아까 전에 이 파워딜러 같은 경우에는 400개를 판매한 상태에서 한 달에 10개만 판매하면 이 등급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이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요, 판매 금액이 그리고 판매 건수가 1,000만 원 이상이면서 300건 이상, 그리고 3일 이내 배송 처리율, 그리고 1일 이내 게시판 응답률, 1일 이내 긴급 메시지 응답률이 90% 이상일 때 고객 만족 우수 판매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저게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는데, 3일 이내 배송 처리율이 이제 90% 이상이라는 건 이제 예전 버전이죠. 지금처럼 그
발송 오늘 출발 정책이 없는 그럴 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발주하기니 플러스 2일 안에 배송을 끝내야 된다. 그래서 3일 내 배송의 그 기준을 만들어낸 거. 네. 만들었는데 지금 오늘 아직도 출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게. 출발 기준으로 하면은 네. 내가 15시까지 들어온 주문건에 대해서 나는 오늘 당일 출고를 하겠다를 설정을 해놓은 건데 발송 정책이. 근데 그걸 못했을 때 페널티를 받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저거는 또 3일 이내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안 맞네. 안 맞는데 아직 네, 저렇게 되어 안 맞긴 있더라고요. 하죠.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어차피 아직 그리고 뭐- 방송이니까 오늘은 이걸로 유튜브가 뽑은 게 아니니까 저 이거 네. 끝내고 가야 돼요. 희경님이 브랜드랑 상품평이랑 보통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가면 네이버에서 묶여버려서 삼성 뭐 이런 브랜드 아니면 되게 협력체라고 기재를 하는데 브랜드 검색으로 적용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브랜드를 제대로 적을 때 적용이 될까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네이버 안에서도 자동으로 묶이는 가격 비교가 있고 삼성처럼 이런 브랜드 그리고 특정적으로 이제 카테고리의 기준인데 디지털 가전이나 이제 그 브랜드를 되게 중요시하는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자동으로 묶이지 않아요. 무조건 요청을 해야지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야지 브랜드 패키지로 묶이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묶이는 기준이다라고 하면 상품명에다가 브랜드 이름을 적어놔도 혹은 모델명을 적어놔도 그거 기준으로 묶여요. 그거 기준으로 묶이고 내가 이거를 브랜드로 등록을 해놓고 상품명에는 안 적어놨어.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경우죠. 그런 경우에 네이버로 긁힐 때 이제 크롤링 될 때 네이버 쇼핑에 표기되는 거는 브랜드가 긁혀갖고 같이 상품명이랑 합쳐져서 보여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걸 또 같은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내가 그걸 브랜드에 넣을 거야, 상품명에 넣을 거야.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브랜드로 등록된 판매자는 브랜드에 넣는 게 맞고 그렇지 않다 나는 가격 비교를 묶을 거다 라고 하면 상품명에 넣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묶여갖고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난 브랜드로 등록한 사람이 상품명에다 또 브랜드를 넣으면 뭐라고 되겠어요? 삼성전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 비교를 이제 묶어버릴 거야. 묶어서 자동으로 딱 표현될 때 그 가격 비교 카탈로그의 상품명이 뭐라고 되냐면 삼성전자가 돼버립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중복으로 넣는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고 내가 브랜드로 등록된 사람은 브랜드에 등록하고 상품명은 따로 근데 나는 브랜드 등록 안 한 사람이다 하면 상품명에 앞머리에 넣어주는 거 좋은 방법. 근데 난 가격 비교를 묶이고 싶지가 않아 그러면은 상품명에 브랜드명이나 모델명을 아예 안 넣는 거 요렇게 따로따로 가려면 요거를 미리미리 생각하고 상품명을 좀 작성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런 내용은 없어요. 검색 정확도 이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옥션 이거 마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옥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선정 기준은 뭐 7가지의 등급으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등급은 이제 VIP 등급이라고 해서 한 달에 이제 판매 건수가 500건 이상일 때, 그리고 판매 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일 때 우리가 이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뭐 옥션에는 이제 또 최우수 판매자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 고객만족 우수 판매자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 금액 1,000만 원 이상이거나 또는 판매 건수 300건 이상, 배송 우수, 상품평 우수, 고객 응대 우수 판매자일 때 요 등급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등급을 받게 되면 좋은 점은요. 뭐가 있을까요? 메달을 받죠. 그 다음에 사실 고객센터 전화가 좀 빨라져요. 저는 이게 좋더라고요. 진짜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질문이 조금 또 들어왔어요. 최정우님이 이제 원하지 않게 묶였을 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이버에 전화해봤자 어차피 뭐라고 할 거냐면은 안 된다 이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그 가격 비교를 빼고 싶은 거예요. 가격 비교를 아예 빼버리고 싶은 거예요. 빼버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수정에 들어가셔서 가격 비교 노출 안 함으로 바꾸셔야 돼요. 아예 깨버릴 거면 거기에 묶인 모든 상품을 가격 비교 노출 안 함으로 바꿔요. 스마트 스토어 빼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스마트 스토어 하나만 딱 남겨져 있다가 가격 비교가 풀리면서 다시 각각의 상품이 될 거예요. 대신에 이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나야 이제 쇼핑 파트너에 들어가면은 그 가격 비교 번호가 있거든요. MID라고. 그게 삭제가 돼요. 근데 그 기간 안에 내가 그냥 이걸 다시 네이버 노출함 하면서 다시 노출을 해버리면 이게 다시 또 묶여버리거든요. 결국에는 그걸 풀 수 있다. 내가 단독으로 풀려졌지만 네이버 쇼핑에도 노출되면서 G마켓에도 노출이 되고 싶다. 이건 약간 그때부터는 불가능해집니다. 네,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그럴 때는 그냥 풀어버린 다음에, 그쵸? 풀어버린 다음에 그냥 신규로 하나를 네이버 쇼핑용으로 하나 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G마켓에서 그냥 파는 본 코드, 광고하면서 파는 코드 이렇게 해놓는 게 낫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뒤에 코드가 쇼핑 때문에 또 잘 팔려. 그러면 얘도 포커스를 달아갖고 또 같이 하다가 나중엔 얘 두 개를 바꿔버리는 이런 판매 스킬을 좀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판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 네, 이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우리 이제 각을 본격적으로 뽑아야 이제 돼요. 각을 네. 이제 뽑아볼 텐데, 자 우리 전 시작 전에 얘기를 해. 이게 이제 유튜브 편집돼서 그쵸 노출을 하면 다시 묶여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로따로 운영을 해야 되고 오늘은 이제 편집을 할 때 이제 검색 정확도 관련한 것들을 할 텐데 그 검색과 이제 카테고리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약간 이거 설명할 때는 질문을 남겨내면 저희가 이거 설명 끝내고서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신 거 그때는 조금씩 올려주시는 거는 그때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이제 G마켓과 옥션의 랭킹 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핫했던 자, 검색 정확도에 대해서 우리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이 검색 정확도라는 거는 검색 페이지에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상품 정렬 시 이제 적용되는 점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G마켓이나 옥션에서 이제 상품명을 이렇게 딱 검색해요. 살려는 상품명을 딱 검색을 하죠. 근데 어떤 카테고리를 하냐에 따라서 내 상품이요 상위에 보여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래쪽에 보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통 지금 이번에 저희가 봤던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카테고리가 쉬웠어요, 사실. 그죠? 네. 다 통합으로 묶어놨더라고요. 통합으로 이제 묶어놨는데, 자, 이 먼저 이 우리가 카테고리를 어떻게 하면 잘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거 설명드리고 우리 검색 정확도에 찾는 방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만 뒤로 와요. 네. 앵글이 자꾸 나가니까 얘를 당기고 네. 앵글이 계속 나가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카테고리 정확도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초점이 이제 괜찮나요? 제가 요 너무 가까이서 손으로 움직여서 그래.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 뒤로 빠졌으니까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카테고리 정확도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게 G마켓과 옥션에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떻게 이제 이 조회수를 추출하시냐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 많이 쓰세요? 보통은 이제 네이버에 광고를 네이버로 찾아보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쵸. 현상인 거고, 그리고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사이트를 뒤져보는 게 그쵸. 일반적이죠. 자, 이렇게 우리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먼저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요. 조회수가 낮은 키워드에서는 검색 정확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카테고리에 뭐 등록해도 상관은 없죠. 자, 그래서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먼저 추출을 하고, 그 다음에 추출한 그 키워드를 G마켓과 옥션의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 뽑았을 거예요. 자, 그 각각의 키워드를 G마켓과 옥션의 검색 페이지에 쭉 검색을 하면, 자, 1등부터 이제 5등까지 우리 판매자님들이 각각의 이제 카테고리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포커스랑 프리미엄 기준. 자, 우리 어디였죠?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카테고리를 우리가 설정해 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검색 정확도를 알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조회수 높은 키워드 추출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네이버에 이제 들어갑니다.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요 하단에 보시면 자, 비즈니스 광고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자, 여기 보시면 네이버 광고라고 적혀져 있고요. 검색 광고 버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로그인 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타나는데요. 자, 가입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무료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요. 자, 가입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그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 광고 시스템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요. 버튼을 클릭하고, 요즘 이게 오류난 것 같아요. 계속 두 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쵸. 이거 오류난 것 당황하지 같아요. 말고 네. 덜어내면 돼.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도구라는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키워드 도구 버튼 클릭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제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그 키워드를 자, 검색해 주시면 되세요. 자, 검색을 하고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우리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보여지고 뭐 관련 없는 이제 상품의 키워드들도 보여질 텐데요.
자, 먼저 이 키워드에 조회수 높은 순으로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자, 2번 클릭해 주시면 조회수 높은 키워드부터 이렇게 쭉 차례대로 보여지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랑 관련 없는 키워드는 빼고요. 나랑 관련된 키워드만 뽑아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이제 다운로드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자, 엄청 이제 지금 완전 길어요. 자, 보시면 자, 조회수 높은 순부터 이제 쭉 차례차례 자, 나열이 되고 있는데요. 나랑 관련 없는 그런 키워드는 그냥 빼주시는 거예요. 자, 뭐 닭가슴살 뭐 이런 거 막 관련 없죠. 여기 되게 관련 없는 거 많이 나오죠. 시프트 그러면- 스페이스 마이너스 좀 써주실래요? 네. 제가 안 써봤는데요. 아 진짜 시프트 스페이스 네. 이게 행을 선택하는 거예요.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없어져요. 잠깐 엑셀 교육 좀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없애주시는 게 굉장히 편하죠. 이거를 일일이 검색을 칠하고 있으면 어지러우니까.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나랑 관련 없는 그런 이제 키워드들은 빼주시는 거예요. 자, 얘를 제가 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선풍기 카테고리. 자, 요거를 제가 미리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키워드를 뽑아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키워드들이 있었냐면 선풍기, 무선 선풍기, 휴대용 선풍기, 냉풍기, 미니 선풍기, 탁상용 선풍기, 날개 없는 선풍기, 벽걸이 선풍기, 목 선풍기, 목걸이 선풍기, 캠핑 선풍기, 무서운 선풍기. 네,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지금 현재 고객들이 가장 많이 선풍기와 관련해서 검색을 많이 한다라는 건데, 되게 중요한 거는 이 검색어들이 이렇게 쭉 나왔다 그래서 무조건 상품명을 이렇게 짜고 광고를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아까 카테고리가 이제 하나다라고 하니까 아, 저거 그냥 다 조합해서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갈려지는 검색의 노출의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파생되는 것까지, 가격 비교라고 하는 곳에 노출되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이제 걸러내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늘 중점적으로 드릴 거고,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질문, 지금 채팅창 질문에도 막 나왔지만 네이버에서 검색한 것과 이베이에서 검색한 것과 11번가에서 검색한 것과 쿠팡에서 검색한 값이 거의 동일해요. 이건 판매를 해보신 분들은 로그를 봤을 때 다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 웬만해서 이게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죠. 왜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판매를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만 쓸 수 있는 키워드는 있지 않을까? 혹은 나만 또 찾을 수 있는, 나만 광고할 수 있는 막 이런 키워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키워드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고 조회수가 많은 곳에서 승부수가 나는 거고, 그걸 내가 버리고 아 이런 곳에서만 살아남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것부터가 이미 판매에서 뭐라고 하냐, 게임에서는 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좀 멀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죠? 멀어져 이미 있는 게임을 거죠. 졌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판매에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져 있다라는, 내가 약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탄탄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더 설명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드를 우리가 잡았죠. 자, 이 키워드를요. 자, 우리가 이제 찾은 조회수 높은 키워드 중에서 나랑 관련된 이 키워드를 자,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 뭐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시고 쭉 이제 내렸을 때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라는 부분에 이제 자, 상품을 클릭하셔가지고요.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스마일 배송이죠. 스마일 배송은 제외하고 자, 우리 일반적인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키워드가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자, 또 다음 자, 여기에 있는 요 상품 클릭해 볼게요. 또 카테고리가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자, 이런 식으로 자, 상위 5명의 판매자들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 선풍기로 아예 통일이 되어졌죠. 자, 두 번째 키워드도 또 한번 봅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무선 선풍기였어요. 자, 그러면 또 여기 우리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해주셔서요. 자, 옵션도 똑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키워드를 검색하신 다음에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라는 부분으로 또 가는 거예요. 자, 가셔서
자, 스마일 배송 제외하고요. 여기 카테고리 또 봅니다. 자, 보니까 계절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또 그 밑에 있는 판매자들 보면요. 자, 계절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계속 우리 카테고리를 보면요. 지금 다 요 선풍기로 되어져 있어요. 조금 지금 패턴이 점점 보여지기 시작하죠. 자, 하나만 더 우리 검색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휴대용 선풍기라고 또 검색을 해 볼게요. 자, 휴대용 선풍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자, 쭉 이제 내려가서, 자, 어디 영역이었나요? 자, 우리 잠깐 퀴즈 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휴대용 선풍기라고 이제 검색을 했죠. 자, 이때 무슨 영역에 제가 카테고리를 확인할까요? 무슨 영역에 있는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확인할까요? 검색 정확도를 확인을 할 때 우리가 검색어를 넣고 어디 영역에 나오는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확인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질문으로 주신 거죠? 네, 맞아요. 아, 제가 오늘 퀴즈를. 근데 오늘 이느님이 퀴즈래, 안 퀴즈. 계시네. 이느님이. 퀴즈래. 퀴즈를 너무 어렵게 내. 아, 퀴즈를 어렵게 냈나요? 네. 자, 아니, 내용 퀴즈예요. 자체가 지금 어려워요. 임원이 우리 이제 할 거예요. 자, 무슨 퀴즈, 무슨 영역에서 제가 지금 이제 확인을 할까요? 자, 제가 휴대용 선풍기 지금 무선 선풍기 키워드를 G마켓 옥션. 이거 봐, 어려웠잖아. 아, 질문이. 키워드가 무슨 말인지 어렵군요. 모르는 거야. 영역이라는 이야기를 썼는데도 지금 자, 헷갈려 하시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제가 답을 그냥 아니 드릴까요? 기다려봐요. 좀 더? 용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아니. 이느님 맞출 것 같은데 이느님. 우리가 검색어를 막 이렇게 여러 개를 넣으면서 지금 그 어디 영역을 확인하면서 카테고리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게 퀴즈예요. 어디 자, 영역?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아니 계절 가전이라고 계절 과자 아니에요. 무슨 계절 과자 아니에요? 이러지. 자, 우리 지금 제가 키워드를 검색을 했죠. 그런 다음에 자, 무슨 영역에 있는 1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봤나요? 그 다음 2등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봤나요? 자, 우리 야, 이게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잘못한 거야 이거 지금 그래요? 이런 정도면 죄송해요. 제가 퀴즈가 잘못됐거나 제가 잠깐 잘못했어요. 보여줄게요. 이 영역이죠. 네. 네. 자, 제가 실수했네. 네. 아, 질문 자체. 포커스 맞죠? 포커스 맞아요. 네. 자, 포커스가 맞는데 이제 주목할 만한 상품이 주목할 만한 영역이라 MDK님이 제일 먼저 하셨기 네. 때문에 자, 우리 MDK님이 MDK님 이제 당첨. 당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커스도 정답인데 먼저 하신 분이 이제 네. MDK 분이니까 MDK 분이 네, 받으시는 걸로. 네, 광고 영역 어디에 뒀냐? 아니요. 자, 어느 광고 영역에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보는지 요걸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요게 지금 또 휴대용 내가 봐도 질문이 조금 나도 헷갈렸어.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알았어요? 질문을 네, 정리했죠. 네. 됐어. 답은 나왔고. 자, 이제 답은 나왔고 이거 유튜브랑 관계 없으니까. 네. 넘어가서. 여기 자를 거예요, 유튜브에서. 자, 여기 이제 MDK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계절 가전 휴대용 선풍기라고 검색했을 때 첫 번째 있는 이제 판매자의 카테고리를 보니까 계절 가전 냉방기기 선풍기. 네, 마수 잠깐만.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선풍기 소분류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소분류가 이렇게 나오면 냉풍기, 냉풍 매트, 뭐 서큘레이터, 에어 커튼, 타워팬, 선풍기, 냉방기기 용품 막 이렇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계절 가전의 냉방기기에 선풍기에 딱 등록했을 때 이 선풍기가 묶어주니까 선풍기 검색 결과에 그 상품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서큘레이터는 왜 나와? 라고 하면 그분들도 선풍기에 등록한 거예요. 서큘레이터에도 등록을 했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등록해서 이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또 속성을 선택하는 게 있는데 그거랑은 또 별개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우선적으로 선풍기를 찍어주고 노출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서큘레이터랑 선풍기랑 다른 거야? 일반적으로 선풍기는 스탠드형 선풍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서큘레이터는 에어컨 바람을 순환시키는 공기 원래 그 순환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 서큘레이터가 어떻게 보면은 선풍기 역할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풍기에 등록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모터의 출력이나 이제 소음 부분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상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카테고리를 찾을 때는요,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자, 우리가 키워드를 여러 개를 이제 우리가 조회수 높은 걸 뽑아요. 그 다음에 그 키워드를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고
키워드를 제가 한 번만 검색하지 않고 여러 번 검색을 했죠. 그쵸. 사실 더 많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조회수 기준으로 아까 뽑으셨던 맞아요. 그 네. 엑셀 앞에 있는 맞아요. 검색어는 다 다 쳐보셔야 되는 거예요? 검색을 해주셔서 우리가 카테고리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주목할 만한 상품 영역에 있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엑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잘 보이시죠? 검색어를 다 쳐본 거예요. 현주 강사님이. 제가 강의를 처음에 가르쳐 줄 때, 그리고 판매를 가르쳐 줄 때도 모든 사람한테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정확도예요. 근데 이 검색어를 쳤을 때는 지금 죄다 선풍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검색 정확도라고 부르기가 애매해. 근데 진짜 검색 정확도는 어떤 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냐면 네이버 쇼핑에 노출되는 이 영역까지 다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탠드형을 팔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선풍기가 먹히는 거죠. 그리고 무선 선풍기도 스탠드형 선풍기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는 거. 이 선호도에 대한 기준이에요. 휴대용 선풍기로 검색어를 바꾸니까 네이버 쇼핑에서 보여지는 카테고리는 또 휴대용 선풍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냉풍기로 하니까 일반용 냉풍기예요. 그러면 냉풍기까지 가면 조금 헷갈리니까 이 두 가지만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스탠드형에 그 다음에 무선 선풍기야 혹은 그냥 일반 선풍기야 라고 하면은 그냥 스탠드형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야. 왜냐면 동일 카테고리를 묶이니까. 근데 내가 휴대용 선풍기인데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선풍기다 등록해 놓고 이게 이쪽으로 노출이 될까라고 한다면 약간 이게 애매한 부분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빠질 수 있게 상품명에다가 반드시 휴대용이라는 키워드를 또 쓰셔야 되고 그거와 관련한 키워드들을 여러 개를 휴대용 밑에 보니까 목걸이, 캠핑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목걸이 쪽으로 가면 약간 또 애매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목걸이가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캠핑이나 아니면은 미니는 탁상용으로 빠지니까 조금 애매하긴 하겠네요. 휴대용과 관련된 키워드들을 조금씩 더 섞어주면서 이게 네이버 쇼핑으로 나갈 때는 G마켓 옥션에서는 선풍기지만 긁혀서 나갈 때는 네이버의 어떤 봇이 이거를 휴대용으로 인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를 써줘갖고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에 나의 의도랑 전혀 관계없게 나는 휴대용 선풍기를 파는데 스탠드로 그냥 내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상 근데 상관은 없죠. 왜냐면은 선풍기랑 무선에서 먹혀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여러 카테고리의 판매자들이 등록하고 그거를 테스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왜 그러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파생되는 것도 있지만 다른 타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 이런 식으로 딱 묶이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또 분류가 막 돼갖고 여기는 이렇게 등록하고 여기는 이렇게 등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카테고리가 하나가 있죠. 해충 카테고리인가요? 여기? 네, 요거 맞아요? 네. 네, 요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충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이제 키워드를 검색하면 근데 이게 막 좀 조회수가 높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좀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충 카테고리에 예를 들어 이제 해충 카테고리 하지 말고 우리 벌레 퇴치기 카테고리. 벌레 퇴치기, 네. 네, 벌레 퇴치기라고 이제 검색을 이제 했을 때 이제 연관된 키워드가 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얘는 좀 G마켓에서 뭔가 좀 카테고리 정확도가 좀 일어난다고 보면 되는데 약간 파생되는 이런 카테고리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우리 지금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을 쓰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제가 이제 미리 이제 연관 키워드 좀 잡아놨는데요. 자, 모기 퇴치기라고 검색했을 때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G마켓 검색창에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자, 키워드를 이렇게 검색을 하죠. 자, 키워드 조회수 높은 거를 뽑아주신 다음에 검색을 해주시고요. 쭉 내려가서요. 자,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라는 부분을 봐주시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카테고리를 보는 거예요. 자,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는지 또 그 다음 키워드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나왔는지. 자, 이 모기 퇴치기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다 요 카테고리로 들어가게 돼요. 자, 이렇게 클릭했을 때 또 이렇게 똑같은 카테고리죠. 자, 그래서 요 카테고리를 검색했을 때는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이제 카테고리인데, 자, 우리가 이제 키워드를 쓸 때 상품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를 쓸 때 모기 퇴치기를 쓰시면서 벌레 퇴치기라는 키워드도 같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어떤 카테고리가 나에게 가장 좋은 카테고리인지 알기 위해서 자, 조회수 높은 키워드를 또 한번 검색창에 검색을 합니다. 자, 벌레 퇴치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쭉 내려가서요.
쭉쭉쭉쭉 또 내려가서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에요 부분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또 확인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요. 자, 또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떤 카테고리를 썼는지 쭉 이제 상위 5명의 판매자들을 보면서요. 나의 카테고리를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자, 마찬가지로 이때는 이제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카테고리가 맞는 거죠. 자, 근데 자, 여기에서 이제 다른 키워드 모기 기피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는 약간 검색 결과가 달라지게 돼요. 자, 모기 기피제라고 검색해 주시면 자, 어떻게 카테고리가 좀 쪼개지냐면 자, 우리 주목할 만한 상품이요 또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판매자는 달라졌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우리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카테고리였는데 갑자기 출산 육아에 유아 안전용품에 유아 해충 퇴치 용품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카테고리를 또 한번 봤더니 이번에는 방충제래요. 또 그 다음 카테고리를 봤더니 모기, 해충, 퇴치기라는 카테고리인 거죠. 자, 카테고리가 갑자기 요 세 가지로 나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이제 또 카테고리를 또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또 다른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보면 자, 뭐 예를 들어 모기 퇴치 팔찌를 검색했어요. 이럴 때는 출산 육아 유아 안전용품에 유아 해충 퇴치 용품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제 카테고리가 하나 더 나오죠. 여기서는 모기, 해충, 퇴치기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충, 퇴치기라고 또 검색하면 다시 이 카테고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 개의 키워드를 계속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자,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자, 옥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키워드들을 다 검색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요 카테고리가 보여질 텐데요. 그 카테고리를 우리가 내가 판매하는 상품의 카테고리를 사용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들 있죠? 이거는 키워드를 써도 된다는 얘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 밑에 이 검색어가 나오는 거야. 네. 옥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기 기피제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단순하게 얘기해서 G마켓이랑 옥션은 G마켓은 기피제를 써도 되지만 옥션은 쓰면 안 돼.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네이버에 파생까지 생각을 하려면 모기랑 벌레까지는 오케이 맞잖아요. 근데 에어줄 스프레이로 기피제가 빠지죠. 그럼 내가 이거를 넣어도 되긴 해. G마켓에서 넣어도 되긴 한데 기피제를 넣어도 되긴 하는데 내가 넣는 순간에 네이버 쇼핑에 나가면서 뭘로 바뀔 가능성이 있냐면 에어줄 스프레이 쪽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쇼핑에서. 그죠? 그리고 해충 퇴치기는 오케이. 근데 여기는 뭐 같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영역과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됐다. 이 영역과 이 영역이 같은 영역이 돼버린 거죠. 맞아요? 네. 네. 맞으니까 얘는 같이 가도 돼. 여기는 달라. 여기는 달라. 여기도 달라. 근데 내가 G마켓 옥션에서 판매할 거야. 이거 기준으로 가는 것도 맞겠지만 이 쇼핑에 긁히면서 잘못되면 안 되니까 일단은 배제하고 가는 건데 근데 2.0 등록에서는 상품명 수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나중에 기피제나 뭐 이런 것들 좀 넣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 포충기도 넣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동반돼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로 나눠갖고 아까 등록을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네이버용으로 이렇게 등록해 놓은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다 같이 넣어놓고 이제 표기할게요. 이렇게 노랑으로 네. 이렇게 이게 맞죠? 이렇게 표기했죠. 네. 이렇게 된 상품명으로 등록해 놓은 또 하나. 그래서 광고도 해보고 그다음에 네이버 쇼핑의 어떤 트래픽도 좀 보면서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팔아야지 이 상품은 트래픽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과 저것을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른 거죠. 무조건 이 밑에 있는 상품명 이거 이제 현주 강사님이 미리 25자 여기 있는 기준으로 그냥 딱 쭉 짜본 거거든요. 이건 이제 G마켓 옥션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네이버로 가져갔을 때는 이런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으로 빠져버릴 우려가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한 번씩 택해봐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고 이미 여기는 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스탠드형 판매자다라고 하면 내가 스탠드형 판매자다라고 하면 내가 써야 되는 키워드는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표기를 하다 보면 또 선풍기 안에서는 뭐가 보이냐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의 기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개도 없고 무소음에 무선에 그쵸 스탠드형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이거를 지금 보시고 저희가 네이버 화면을 막 띄워놓고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드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들으셨다라고 한다면 한번 네이버 쇼핑 통합 검색 기준으로 해갖고 검색을 해보시고 쇼핑 영역의 상단에 탭도 한 번씩 클릭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쇼핑 더보기 눌러갖고 상품 속성을 한 번씩 확인을 해보시면 아, 저 상품이 왜 저렇게 등록을 해야 되고 저게 잘 나가는 상품이었구나, 그리고 카테고리 기준이 저런 기준으로 빠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좀 쉽게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처럼 검색어랑 카테고리를 잘 선택하셔야지 여기에서 쓸데없는 25자밖에 못 넣는데 거기에다 키워드를 막 이것도 넣고 싶고 저것도 넣고 싶고 하는 게 사실상 판매자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카테고리도 안 맞는데 그냥 막 넣는 거야. 그랬다가 내 상품이 엉뚱한 데로 빠지고 나중에 쇼핑 가보니까 한 달 반 정도 팔았는데 없거나 엉뚱한 카테고리에 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황스러운 거지. 아, 이걸 어떻게 옮겨야 될까? 막 고민하고 고객센터 전화하고 해봤자 다시 등록. 네, 해결되는 게 없죠. 해결은 네, 다시 등록일 없어.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등록해야 되는 그쵸? 상황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꿀팁을 드린 거예요, 이거. 네, 지금 됐어요. 유튜브가 뽑은 것 같아요. 지금 질문이 왔는데 네. ESN 플러스랑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랑 통합될 가능성이 있는지, 왜냐면 인수 그게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죠. 어떤 바보가 그렇게 하겠어. 이쪽 매출과 저쪽 네. 매출을 다 같이 가져가는 거지. 예전에 지마켓이랑 옥션 그 이베이 코리아가 샀을 때 예전이 지금 그런 상태죠. 아직 뭐 썼는지 안 썼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직 그 신땡땡이랑 계약서를 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그냥 기사가 난 것뿐이지. 그래서 그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이제 모르는 거니까 언급은 안 할 건데, 기본적으로 지마켓 옥션이 이베이에 인수됐을 때도 그 따로 운영이 지금까지 됐잖아요. 그 매출 하나를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널을 여러 개를 두면서 뭔가 중간에 돌아가는 시스템의 어떤 서비스를 조금씩은 바꿔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이버랑 합쳐질 거다 아니야. 거기는 약간 다리만 걸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네, 희경님 위에, 아주 위에. 잘하고 계시네. 위에 또 질문. 옥션 있으세요? 지마켓이 옛날에 진짜 많이 안 읽을게요. 네, 안 읽을게요. 희경님이 그리고- 요즘 상품 등록하면서 키워드와 카테고리 점검 꼭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잘하시네요. 해야죠. 저는 만약에 잘못하시면 나중에 다시 등록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거 기초가 아니고 굉장히 고레벨에 있는 판매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만약에 방송이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거를 더 심도 있게 어렵게 설명이 될 거예요. 네. 그것까지 다 체킹을 하고 등록이 돼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등록을 할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신규 등록이기 때문에 각 사이트 기준으로 해서 맞춰갖고 등록하는 경향이 없어요. 왜냐면 다 똑같은 상품명을 컨트롤 C 컨트롤 V, 왜냐면 빨리빨리 등록하고 싶고 빨리 반응을 보고 싶거든 판매자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그걸 수습하려고 하면은 이미 늦은, 아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했죠. 그러면 계절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기는 다른 걸 또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는 했는데 결국에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각 사이트의 되게 특징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카테고리 기준, 검색의 어떤 노출의 어떤 형태 이런 것까지 사실은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네. 보통 대량 등록 왜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데 대량 등록이 좋은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등록됐다 이제 그쵸. 아예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대량 등록보다는 한 단 한 단. 하나씩. 저는 아직도 뭐 플레이오터나 샵링커나 샵업넷이나 쓰잖아요. 뭐 이런 거 안 쓰잖아요. 저 다 손으로 하잖아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매일매일 주문 체크도 필요하고 어떤 상품이 잘 나가는지도 내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내가 그 카테고리에 그 검색어를 썼으니까. 그리고 그게 실제로 들어오는지도 확인하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게 밖에서는 어떤 식으로 굴러가느냐 이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그게 그쵸. 고객의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랭킹 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혹시 뭐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에서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뭐 댓글창에 이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 G마켓 옥션도 대카테고리만 수정 불가로 하고 그 이하로는 수정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안 될까요?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네. 네, 아니에요. 네. 그거는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
대카테고리가 그러니까 중이랑 네, 소를 소를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그거는 없잖아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 정책적인 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소분류를 선택할 수 있었죠. 그쵸. 지방케 변경할 수 변경이라는 있어. 거죠. 근데 네. 그것도 또 이제 사실상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 판매 경험에서. 나이스데이님이 오잉 이거 지금 라이브예요? 어지럽네요. 네. 저희 라이브 하고 있어요. 저희 매주 화요일, 목요일 2시에 라이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살짝 네. 어지럽네요. 네. 네. 그 안내 좀 라이브 안내 좀 해주시죠. 네. 오늘 또 이거 또 한다고 못했으니까 아니 좀 보면서 페이지 오늘 나이스데이님 저런 거 해주셨으니까. 어떤 거? 일정 안내 일정. 아, 일정이요? 자, 에듀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 일정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 계속 교육을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자, 아 저분은 우리 그 멤버인가 보다. 아 그러시구나. 자, 저희 이베이 에듀 사이트 들어오시면 이제 교육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유튜브에서 저희가 매달 8번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6월 달에 지금 교육 오늘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우리 6월 달에 2번의 교육과 1번의 Q&A 시간이 또 한 번 남아 있는데요. 자, 매주 화요일, 목요일 14시에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실시간으로 저희 이제 강사님들과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또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구독 그리고 좀 네, 기다려봐. 네. 현주 강사님이 힘들어하시는구나. 맞구나. 3시 됐구나. 네, 일단은 오늘 설명할 거 다 한 거죠? 네, 끝났어요. 사실 오늘 내용들이. XXL 잠깐만. 네.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했던 건데. 네. 이거는 사실상 이건 살짝 설명하고. 아, 이거요? 네, 이게 제가 마무리할게. 현주 강사님 좀 쉬어요. 이유가 아니야. 있잖아. 아니, 인사 같이 하고 아니, 가요? 네, 오케이 오케이. 자, 이거 보면은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 이거 야, 이거 보면은 이제 이것도 이야기가 이제 그라인더 시장이거든요. 그라인더 시장인데 커피 그라인더 검색하면 전동 그라인더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핸드 그라인더를 검색하면 난데없이 이제 좀 공구가 나오긴 하는데 이건 이제 주관적인 견해겠죠. 공구를 파시는 분은 당연히 핸드 그라인더 팔면 공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커피를 파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 그라인더면 당연히 커피가 나와야 되는 거 그치, 아니야? 이상하게 그래 나오네. 이게 두 개가 이제 막 섞여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네이버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이거는 공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키워드는 써야 되냐? 지방캐 옥션에서 팔 땐 써도 돼. 근데 만약에 내가 핸들을 넣는 순간에 요로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네, 원두 관련한 거는 커피랑 동일하니까 네, 당연히 네, 같은 곳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동 이런 쪽은 일단은 전동 그라인더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이걸 손으로 가는 순간에 갑자기 공구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 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죠? 제가 이야기한 게 맞죠? 그리고 아까도 뭐 해충태치기 쪽에 있었지만 이렇게 회색으로 현주 강사님이 해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검색 정확도의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냥 이건 키워드 조회수가 너무 낮은 거야. 그래서 네. 막 안 나와요. 사실 안 주목할 나오네. 만한 상품에도 그쵸. 없어요. 상품이. 그래서 이 검색어에 대한 것들을 넣으실 때 다 넣을 수 있어. 이거 되게 막 다 넣어야 돼. 이런 압박감은 사실상 안 가지셔도 돼요. 뭐 CPC로 풀어내셔도 사실 관계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카테고리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시는 거 굉장히 필요하고 내 카테고리도 봐주세요라고 좀 그 뭐 의뢰가 있으시면 저희가 그거는 다음 달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그 카테고리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신청을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타 강의에서 그냥 고민해 보시다가 얘기해 주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또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더니 상품명을 저희가 이렇게 정해졌어. 아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했죠? 이러다 보면은 상품명이 다 동일해지는 거 아니냐? 다 키워드를 다 동일하게 쓰는 거 아니냐? 어차피 메인 키워드, 서브 세 번째 키워드까지는 다 동일하게 써요. 그 뒤에 이제 짜잘짜잘한 것들을 어떻게 쓸 거냐의 차이점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스펙이나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게 없음에도 쓴다라고 하면 어차피 뭐 클릭 받는데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걸로 광고를 할 거니까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내 상품의 제일 정확한 키워드와 카테고리와 상품, 이게 딱 세 가지가 맞아야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렇지만 뭐 검색어는 거의 다 비슷할 수밖에 없지. 그쵸? 이게 뭐 어느 사이트 가서 이게 달라지냐? 아니야, 다 똑같아. 그래서 어차피 쓰는 키워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거야. 그걸 피해가는 순간에 이미 어떻게 돼 있다고요? 저 있다. 뒤로 갈려 있는 저 있는 거야 이미. 그걸 고민했다, 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기는 습관을 좀 기르시기를 바라겠고 그게 아이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또 보셔야 된다. 속성이나 선호도, 뭐 키워드의 어떤 형태, 판매량, 뭐 되게 여러 강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또 뭐, 질문이 뭐요 갑자기? 서초동 가서 꼭 듣고 싶다. 오프라인 강의 저희 이제 없어요. 오프라인 강의 아직은 저희가 없다고 코로나가 종료가 되면 네. 서로가 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초청을 해서 같이 좀 만나갖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한 번쯤, 뭐 분기에 한 번, 뭐 이런 식. 근데 일어나지 않은 것들을 미리 약속하는 거는 못 지킬 약속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하는 걸로 뭐 하면 되고요. 다시 보기는 내일 이제 저희가 화요일 목요일은 이제 라이브로 교육하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저녁 7시에 이제 라이브 재방송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대용 강사님은 말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는데요? 왜? 댓글로만 쓰셔야 돼서 아.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대웅 강사님 화목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또 제가 나옵니다. 네. 네.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 주로 이제 대웅 강사님이 하실 거고 오늘처럼 그냥 옆에서 이야기. 조금 더 이제 뭐 실무적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만 거드는 정도 이렇게만 해갖고 진행을 할 거니까 자주 오셔서 다 들어오세요. 그냥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광고를 마진 10,000원 정도 되는데 7개 팔면 광고비가 70,000원이 나왔습니다. 우울하네요. 지마켓 광고는 처음이라 조금 고민이 돼요. 이게 그렇죠. 네. 순위에 대한 조정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 광고의 지표를 얼른 들어가서 CPC 파워클릭 리포트 항목별에 키워드별 들어가셔갖고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조회수 대비 클릭률 클릭수가 어느 정도 나왔나 그리고 여기에서 조회수 대비 PPC라고 하는 한 클릭당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는 거 아닌가 요거 확인하시고요. 클릭률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환율까지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로아스가 지금 엉망이다. 엉망이다. 이건 돈이 안 남는 구조다라고 하면은 순위를 조정해갖고 어떻게든 이익을 내는 게 맞겠죠. 좀 더 가격대를 아래쪽으로 내려온다거나. 그리고 또 하나는 CPC의 한 클릭당 단가의 PPC가 너무 높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른 뭐 하셔야 되냐면 그 고정 광고 쪽 광고비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투여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죠. 70,000원이 들어가는 요즘 카테고리가 그렇게 흔치 않은데 고정 광고 쪽으로 돌리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뭐 그거 있잖아요. 아까 전에 뭐야 오늘의 상품이에요? 맞죠? 네. 파워 플러스 중에 플러스 광고. 네. 파워 상품이라든지 플러스 이런 광고. 모바일 플러스 그다음에 옥션은 그 뭐야 파워 오늘의 파워 상품인가? 아닌가? 오늘의 찬스 상품인가요? 아무튼 그거 뭔지 알죠? 찬스 네, 쇼핑. 고정 광고 그렇죠. 그쪽으로 돌려서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어요. 보여지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1등 하는 게 중요한 건 사실상 아닙니다. 보여지는 횟수를 늘리는 게 맞지. 네, 오늘의 찬스 쇼핑 같아. 그죠? 네, 찬스 쇼핑이 가장 위쪽에 있고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옥션은 그렇게 이야기하나요? 네. 네. 오케이. 그렇게 한번 돌려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PC의 중단, 모바일의 그러니까 다 고정 광고만. PC는 중단 광고로, 상단 광고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 그렇게 하셔갖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셔갖고 풍부한 이야기를 나이스데이님이 해주시면서 우리가 같이 방송을 만들어가는 이런 네. 형태로 가면 좋겠네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그럼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구독과 알람 그리고 좋아요 필수죠. 자,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